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정당에 어떤 후보를 뽑을지 다들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나요?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연 선택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법과 관련된 이슈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가 후보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치부해버리기에는요, 생각보다 이 선거법이 미치는 범위가 꽤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잘못 찍은 투표 인증샷 때문에 유권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에 대한 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를 마친 뒤 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도 어떻게, 어디서 찍었느냐에 따라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매번 하면서도 참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안들, 법적으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건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채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연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사전 투표를 하셨나요? 아니면 내일 투표하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행사했습니다. 아, 벌써 하셨군요. 네. 앞서 선거법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이야기해드렸는데 선거했는지 할 건지 묻는 거 이런 것까지 문제되지는 않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선거하셨어요? 처럼 선거 여부를 묻는 질문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지지발언 어디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참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SNS에 지지글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반면에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동시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지지를 이유로 떡이나 커피 등을 나누는 행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일반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 유권자라고 해도 공무원이라면은 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가 훨씬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이 수업 중이나 근무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공무원이 표를 모으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공직 신분이나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던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댓글을 다는 행위, 이것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두 번 누른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표현으로 보이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일반 유권자라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품 같은 거 활용해도 되는 건가요? 기억나는 게 푸바오 탈은 써도 되고 뭐 옷은 안 되고
이래서 갑론을박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자주 있어요.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이나 표지물의 크기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소품의 규격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길이, 너비, 높이 각각 25cm 이내, 즉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네. 규격을 위반하여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전신 탈의나 과도한 이상은 금지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푸바오 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의 이런 표지물 홍보물의 길이와 너비는 1m 이내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관위는 탈은 얼굴을 덮는 정도로 1m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푸바오 복장은 전신을 덮고 크기가 커서 규정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색깔 옷을 입는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지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정 색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해도 된다 이야기해봤습니다만 오늘 밤 12시부터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 전화, 문자,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자정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리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때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신데렐라 마냥 밤에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일 투표하러 갔을 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들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핵심만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켜시면 안 되고요. 후보 이름이나 번호가 박힌 티셔츠, 어깨띠처럼 선거운동용 표지가 들어간 옷도 입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반대로 투표소 밖 입구 포토존 같은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내일 투표를 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릴 계획이다. 이럴 때 특히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투표소 안에서는 카메라를 절대 켜시면 안 됩니다. 배경이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기표소 내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네. 투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샷, 특정 후보 지지 문구와 함께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SNS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처벌받는 행위는 뭐예요? 지난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1위였고요. 그 뒤로는 현수막, 벽보 훼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제일 많네요. 네,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쓴 게 아니고 공유만 했다 해도 공표 행위가 인정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법원은 허위 여부, 퍼진 범위, 고의성, 삭제 노력 등을 따져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특히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가족 관련 허위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령 특정 후보자가 가지도 않은 곳에 간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들 이거 단순히 재미라는 거다 해도 처벌 굉장히 세게 들어가죠? 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게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재미나 풍자라도 유권자가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면 모두 위법으로 간주돼 엄격히 단속 중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이긴 한데 내용은 팩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용이 팩트여도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편집, 유포, 게시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면 금지군요. 그러면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다. 이걸
만약에 영상 귀퉁이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알아볼 수 있게. 이거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또한 불가능하고, 다만 선거일 90일 전보다 이전의 기간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 6에 나와 있는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딥페이크임을 명시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현수막, 벽보, 훼손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비방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저분해서 뗐다, 뭐 정리를 한 거다, 이런 것도 안 됩니까? 기준이 궁금한데요. 네, 그 역시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찍거나 떼어나는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래서 개인이 더럽다거나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후보 측이나 선관위의 정식 철거 요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손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번 21대 대선에서 서울에서만 120명 이상이 벽보, 현수막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후보나 캠프 측에서 떡을 줬다거나 커피 한 잔을 줬다거나 딱 봤을 때 이 정도야 뭐 할 만큼 비싸지 않은 음식이나 제품이라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전, 물품, 음식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떡, 커피 한 잔과 같은 음식물 제공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네, 심지어 무료로 공연이나 관광 행사를 제공한 경우도 금품 제공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면 금액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공된 물품은 몰수 추징되고요.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적 정당 행사에서의 인당 5,000원 이내의 다과 제공 또는 선거와 무관한 친족 간 경조사비 지급과 같은 사례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에 걸렸다 그랬을 때 나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 이거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되나요? 형법 규정상 자기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명책되지만,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 법규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나 반성, 시정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기도 하고요. 만약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연락 일시 담당자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보관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변호 1390으로 연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중대 선거 범죄 제보 시 최대 5억 원, 그 외에 위반 제보 시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고 포상금 액수는 혹시 얼마였나요? 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대선 날인데 이제까지 살펴봤던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청취자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